안녕하세요. 네. 자, 선생님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좀 힘드시기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 그 1월부터 돌렸던 음원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돌리시면서 실력 향상이 많이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점 참 다행이다 싶은데, 사실 제가 이제 5, 6, 7, 8월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왜 막 목소리 높여서 선생님들 이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막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아직 되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안 되신 분들도 사실 이제 뭐 1월부터 했으면 더 좋죠. 1월부터 했으면 아무래도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고 더 좋지만 지금 거의 안 되신 분들도 정신을 바짝 각성해서 하면은 돼요. 만약에 제가 선생님들이라 하면 지금 시작해서 오래 붙을 생각을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돼요. 아직은 되는데 이게 이제 더 넘어가면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다 나름대로 백그라운드가 있거든요. 유아교육과 나왔고. 그죠? 그리고 언젠가 한번 공부한 적 있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기관에 근무도 했었고, 그래서 올해 사실 붙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선생님들 또래로 다시 돌아가서, 아니면 저 정도 연세 되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저라면은 올해 붙을 생각을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들하고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지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막 열심히 하시라고 때로는 막, 제가 개인지도 선생님들한테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어떤 때는 막, 선생님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요, 붙을 가능성이 오히려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2차 개인지도 할 때도,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분들 중에 진짜 떨어진 분은 안 계세요. 다 붙었어요. 네, 선생님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에는 이제, 이분은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은 진짜 내가 부족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면은 저한테 더 상의를 하셔야 돼요. 왜 선생님들 친구 중에 내가 막 힘들 때 생각나는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진짜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그런 친구 같고 또 언니 같고 뭐 좀 의지할 만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그런 지선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할 만한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생각하기에 나 어떡하지? 엄청 못해. 막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다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는 진짜 몰라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우리 유아선생님들도 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민폐예요. 막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 선생님들 도와드리는 거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물론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저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이제 몸이 아픈 날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제가 강의할 때 이제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날은 되게 막 아픈 날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강의하고 막 하면서 낫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아프다고 누워있고 이런 걸 또 잘 못 견뎌요. 그리고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이러면 저도 또 막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왜?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를 도와주면은, 부담돼. 이럴까요? 마음이 기쁠까요? 한번 해보세요. 되게 기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막 선생님들이 막 고심했던 문제들 막 나 절대 안 될 거야. 막 나 지금 이것도 몰라. 큰일 났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저를 만나서 선생님들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런 문제들을 막 해결하시는 걸 보면 제가 너무 기쁜 거 있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가장 기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개인 지도도 제가 한 새벽 2시 막 3시, 어떤 선생님은 밤 12시 이후에나 시간이 나는 선생님도 계세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진짜 제가 그 쌤하고 12시 넘어서 시간을 약속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2차 때는 막 새벽 2시에 만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도 일병행 육아만 선생님들이 저를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막 12시 넘어야 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제가 12시 넘어서도 선생님들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그런 존재인 것이 저의 또 존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릴 거는 뭐냐면 제가 5, 6, 7, 8을 너무 중요해갖고 막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직 안 늦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수준에 있든지 간에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도 몰라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지금 완전 새로 시작한다 이래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용기가 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해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두렵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뭐 이럴 때는 저하고 연락하시고 저한테 오시고 해서 하나하나 잘 상의하시기 바라고요. 선생님들 정말 힘내셔야 합니다. 지금 요즘 막 아프신 선생님들도 많던데 뭐 5월, 6월에 아팠다고 절대 떨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딱 하시면 되니까 문제풀이와 암기 요거 이제 같이 해나가야 되겠죠. 암기는 빨리 돼요. 우리 암기 많지도 않고요. 문제도 저희가 한 5천 문제 푸는데 5천 문제를 선생님들이 실전처럼 막 많은 시간을 들여서 풀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제가 다 해드려요.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이론 공부하듯이 문제를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할 거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고 제 수업의 대부분은 선생님들 공부거리를 줄여드리는 과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늦지 않습니다. 할 수 있고 이론이 전혀 안 됐어도 사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죠. 열심히 할 수 있다. 열심히 해야지. 이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당돌한 그런 자세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해요.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막 이러면서 열심히 해야지 뭐 난 될 수 있어. 막 좀 약간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당돌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저돌적인 마음이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저랑 얘기하면 또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힘차게 딱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도 잘 관리해 주시고 재밌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종강모고인데요. 오늘은 교육과정 A, B 시험 봤어요. 종강모고로. 그리고 또 4주차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 수가 한 90문제? 90문제는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쭉 빠르게 좀 리뷰를 할 거예요. 빠르게 리뷰를 하고 혹시 선생님들이 잘 모르겠다 이러면 카페에 질문 올리셔도 되고 솔직히 저는 카페보다는 글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페는 제가 답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카페보다는 줌에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얼굴 보고 질문을 하시거나 매주 목요일 학습공동체 있으니까 아니면 전화를 뭐 하셔도 괜찮고 전화 제가 못 받을 때도 있긴 하죠. 학원에 오시거나 이렇게 직접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훨씬 잘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페에 올려도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제가 답은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꼭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몰라도 끝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끝까지 가서 한 바퀴 돌면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도 많고 반복되는 것들도 많고 하니까 반드시 끝까지 꼭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난이도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제가 별로 난이도를 생각 안 하고 문제를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지 낮은지 제가 그거를 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또 아니지 않나 싶은데 자,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 A, B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추가 자료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 자료는 요거 전에도 한번 드렸던 건데 요즘에 고시문하고 해실이 다시 한번 좀 조금 보시면 좋겠는 시기이기도 해서 이 2019 개정 누리과정 암기 시험을 다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고시문도 외우시고
해실이 공부도 하시는데 이게 좀 길어요. 15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블랭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블랭크가 이제 그냥 고시문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예전 거 사모세하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블랭크도 다 있고 여러 곳에 블랭크를 뚫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를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등교육과정하고 2019 개정 누리과정하고의 이런 블랭크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왜 시험에 인간상 이런 거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단순 암기를 조금 넘어서서 암기지만. 그래서 전체 구조를 알 수 있는 블랭크로 다 뚫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블랭크지만은 요거를 써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요즘에 시험 문제가 단순 블랭크는 아니잖아요. 단순 괄호 뚫기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하시면은 그 암기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이거 다 끼워넣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은 나 큰일 났다 이렇게 덜덜 떨지 마시고 좀 당돌하게 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요걸 다 써 넣으세요. 써 넣고 한번 보시면 한번 쓰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니까 이렇게 대조해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누리과정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요거 드리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도 사실은 시험에 많이 났었어요, 그동안. 연령 구분 없이 자율성, 이런 거 시험, 대강화, 자율성, 이런 거 시험에 사실 많이 났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해설은 안 해드리고 지금 선생님들 쭉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쭉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에도 드렸던 건데, 이게 사실은 유아교육 과정에 보충 자료로 드렸어야 되는데, 유아교육 과정에도 이제 넣어드려야겠지만은, 선생님들께서 요거 장단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도 요약해서 드렸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래동요 같은 거, 그런 거는 장단, 우리가 공부도 하고 장단 외우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구음하고 장단이 이게 작곡자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이 왜냐하면은 우리 그 전래동요나 이런 것들은 대중하고 호흡하면서 이렇게 약간 융통성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예 곡하고 이렇게 익혀놓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명한 장단끼리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은 이제 시험에 장단 묻는 문제가 한 번씩 나잖아요. 물론 이제 전래동요는 더 있죠. 더 있긴 한데 좀 필수적인 그런 기본적인 전래동요하고 악보하고 가사하고 장단들을 모아놨으니까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참고 자료로 이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유치원 생활기록부 요 지침이 법령 이름이 요렇게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이에요. 요게 2023년 3월 1일자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도 요거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장도 마지막 장에 생활기록부 나오는데 그거 다시 수정해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암기장 마지막 장에 있는 생활기록부는 그냥 보지 마시고, 생활기록부 문제는 제가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마다 자주 풀려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풀려드릴 거니까. 자, 요거, 지침 전체적인 조항,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조항 전체를 일단 직강에서는 출력해 드렸고요. 인강 선생님들은 요거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료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B는 이따가 보시고, 자, A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A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유아교육과정에 관한 설명이에요. 가에 김 교사는 유아들이 병행놀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 주었어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보시고 이 문제, 비슷한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어왔어요. 작년에도 풀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이제 선생님들이 이게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직강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도 하셨는데, 자, 보시면은 김 교사는 유아들이 병행놀이를 할 수 있도록, 가에 있는 지문은 피아제의 구성주의, 인지적 구성주의에 해당하는 서술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인지적 구성주의를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죠. 피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 동화와 조절, 인지적 불평형, 인지적 평형화, 스키마, 지식의 조직화, 이런 거 다 공부를 했는데, 정작 이제 피아제가 어떤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한다고 얘기했는지 실제 사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 가는 피아제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사례예요.
삐아제 방식으로. 왜냐하면 보시면은 병행놀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줬죠. 자, 구성주의인데 왜 병행놀이를 강조했을까요? 병행놀이는 막 서로서로 상호작용하고 막 우리가 보통 이제 구성주의식 수업을 할 때는 협동학습으로 생각하잖아요. 협동학습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은 비고츠키예요. 그렇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같이 협동학습을 하면 어때요? 친구가 나에게 근접 발달 지대를 제공해 주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같이 협동하고 이러면서 간주관적인 영역, 인터 서브젝티비티, 그렇죠? 이런 거에 도달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비고츠키하고 삐아제는 조금 다른 수업 방식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유아들이 병행놀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 준 거는 이상한데? 이게 무슨 구성주의야? 이렇게 생각하실 만해요. 그렇죠? 자, 병행놀이를 강조한 것은 삐아제예요. 왜냐하면 교구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면서 얘의 머릿속에 자기 혼자 동화와 조절, 인지적 갈등, 인지적 평형화 이런 것들이 지 혼자 막 일어나요. 그래서 삐아제는 비고츠키와 달라요. 비고츠키는 협동학습을 하면서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를 막 공부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이런 걸 강조한 반면에 삐아제는 자기 혼자 애가 이렇게 막 교구 가지고 막 놀이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삐아제는 그럼 끝까지 너는 친구랑 담을 쌓고 넌 혼자 교구 갖고 네 혼자 해가지고 잘 커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일단 먼저 병행놀이 하면서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큰 교실에 아이들이 이제 여러 교구가 있어요. 다 비슷한 걸로 쫙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그걸 가지고 만약에 애가 10명인데 비슷한 교구가 한 15개쯤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각자 갖고 놀아요. 먼저 각자 갖고 한번 해보세요. 먼저 각자 갖고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막 갖고 놀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친구랑 같이 모여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유아들 수만큼 충분한 놀잇감을 준비하고 그래서 유아들은 각자 자신의 놀이 자료를 갖고 활동하면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상황이? 자, 그래서 유아들은 사물을 보고 만지면서 사물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처음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인지적 갈등을 하면서 이제 더 심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요 밑에 보시면은 김 교사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수업을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에 뭐가 있고 근데 지금 여기 가에 있는 지문은 동그라미 1의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에 있는 거는 가의 상황. 요거와 이제 매칭되는 거를 사실은 좀 써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이제 얘네들이 혼자 막 장난감 갖고 놀면서 동화와 조절을 거치는 단계가 지났어요. 그 다음 단계는 애들이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교구를 다 탐색한 거예요, 얘가. 그러면 선생님이 애들이 서로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면서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돼요. 근데 더 잘할 수 있게 막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은 토의 토론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관심이 있는 같은 교구라도 애들 관심 있는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관심이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모아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어떤 이제 토의 토론을 해나가겠죠. 그럼 여기서 토의 토론만 좀 더 심화시키겠다 이러면서 통합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토의 주제를 막 그러면 우리 조별로 뭘 만들어 볼까? 뭘 해볼까? 막 이러면서 토의 토론이나 활동 주제를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영역하고 나중엔 더 확장하거나 거기서 딴 활동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수업 방식을 지금 여기 제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삐아제를 공부를 했지만 삐아제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삐아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삐아제의 얘기들이 여기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시험 문제에 그냥 동화와 조절 가로넣기 쓰는 것만 나오진 않겠죠. 삐아제를 이렇게 적용한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1에 들어갈 것은 유아가 스스로 활동하는 거예요. 스스로.
얘가 이제 혼자 지금 이 지문에 보면은 1단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삐아제를 이해했다면은 이게 스스로 활동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삐아제 이름이 문제에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구성주의인데 이게 삐아제의 이론인지 누구 이론인지 그거부터 일단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가에 있는 지문을 읽어보시면 이건 절대 비고치키는 아니에요. 자, 구성주의자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삐아제와 비고치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삐아제 아니면 비고치키인데 이건 비고치키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피아제를 절대 모른다 할지라도 이거는 비고치키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피아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피아제를 좀 더 공부하신 분들은 피아제 얘기네? 이렇게 아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스스로 활동한다. 애가 이제 주도적 요런 의미가 들어가면은 스스로 구체적인 경험 스스로 활동한다 이런 게 들어가면 되고 심지어는 여기다가 스스로 활동하면서 동화 조절을 거친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에 적합한 교육 활동 전개 방법 한 가지를 쓰는 건데 요거는 좀 이제 열린 문제예요. 열린 문제. 그 교육활동 한 가지를 막 예시하면서 쓰셔도 괜찮고,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스스로 구체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사실은 여기 지금 가에 있는 설명 자체가 동그라미 2에 대해서 엄청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수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게 뭔지 눈치만 채셨다면은 동그라미 2를 쓰는 건 너무 쉬운 거죠. 가에 있는 걸 조금 요약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구체물과 상호작용하면서 삐아제적인 구성주의니까 동화 조절도 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인지적 불평형을 거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열린 문제지만은 이 문제는 피아제의 지식관을 알고 있느냐, 피아제가 학습을 어떻게 시키라고 했는지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구성주의 교수 원리. 자, 여기 이제 삐아제의 구성주의 교수 원리예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단계를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자, 삐아제의 구성주의적인 그런 통합적인 교육 활동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교육 활동 선정의 원리는 연령별로, 우리는 이제 삐아제는 연령별 발달에 맞는 교육 활동을 정하는 걸 강조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연령별 적합성뿐만 아니라 개별 유아를 또 봐야 돼요. 연령별로 어느 정도 공통성이 있지만 또 개별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유아의 사전 지식과 경험, 유아가 갖고 있는 선개념, 요거에 기초해서,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동화와 조절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인지적 갈등을 사전 경험에 근거해서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유아의 능동성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얘가 자기가 막 해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 환경 구성도 하고 유아의 능동성 그리고 학습 계획에 따른 환경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환경 구성. 자료 준비 이런 게 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구성주의 선생님들은 야 너 이거 해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을 구성해 줘야 되고. 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집단 활동 이런 걸 하면서 또래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해요. 이거 비고치킨데 삐아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삐아제도 어느 정도 먼저 이제 지식을 막 구성을 한 다음에 또래들끼리 또래간, 여기는 이제 또래간 상호작용, 나랑 비슷한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내 생각이 좀 더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교육활동 전개 방법, 삐아제에 근거해서 수업하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관찰과 탐색, 애가 혼자 관찰과 탐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아들한테 예측도 해보게 하고 질문도 해보게 하고, 그러면 얘가 동화와 조절이 더 많이 일어나면서 막 인지적 갈등을 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물과의 상호작용도 더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1, 2, 3 요 단계는 동화 조절이 계속 일어나는 단계에서 선생님이 인지적 갈등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과학실험, 인지적 구성주의에 입각한 과학실험을 왜 우리가 시험 문제에도 막 예를 막 들어놓잖아요. 예시를 막 해주잖아요. 잘 읽어보시면 여기 1, 2, 3 단계를 거치게 그렇게 해놨어요. 예를 들면 자석에 동전이 붙는지 안 붙는지 그런 실험이에요. 그럼 애들이 관찰과 탐색하겠죠. 자석하고 쇠 못하고 동전하고 이런 거 붙여보면서 관찰과 막 탐색하겠죠. 그럼 선생님이 이 동전은 붙을까 안 붙을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측하고 질문하잖아요. 그럼 애가
다 해보는 거죠. 이거는 붙네, 이거는 떨어지네, 분류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실험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 이게 그러면 자석이 왜 안 붙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조별로 조사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삐아제에 입각한 공부 방법이고 그거를 순서적으로 풀어놓으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실게요. 2번은 나를 읽고 이제 보는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음물교구 쫙 다 세트 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가베교구라고 이제 이름 붙여서 이렇게 많이 상업적으로 판매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쵸? 여기 이제 음물교구 중에 좀 앞번호에 있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큰 덩어리고 뒤쪽으로 가면 조그만한 이 조각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번은 빠져 있어요. 음물교구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하고 큰 구 있잖아요. 구하고 해서 이렇게 그네처럼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큰 구하고 음물교구 많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죠? 유아교육과 실습실에 가면 다 있긴 있는데 음물 없는 유아교육과는 별로 없을 텐데 이제 눈여겨 안 봤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음물교구의 일부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음물교구를 본 적이 있다면 이거 음물이네 이렇게 딱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힌트를 딱 준 거예요. 나의 그림에는. 근데 이제 못 본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1에 해당하는 유아교육 사상가를 쓰는 건데 물질보다 정신세계를 강조하는 관념론 쪽 유아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이러니까 누구지? 삐아지 아니고 이게 프레벨이에요. 프레벨. 자, 음물교구를 만든 사람이 프레벨이기도 하고 프레벨은 관념론이었어요. 관념론자. 관념론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듀이하고 다른 거예요. 듀이가 나중에 실험학교를 만들면서 이 프레벨을 되게 벤치마킹했어요. 실험학교 안에다가 유아 단계의 학교를 만들 때 프레벨을 항상 의식했는데 듀이는 관념론자가 아니에요. 듀이는 실용주의자잖아요. 이 실용주의하고 관념론은 완전 달라요. 관념론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진리는 정해져 있다. 변하지 않는다. 플라톤, 플라톤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플라톤. 그죠? 옛날 고대 관념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이데아를 강조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요게 관념론의 중요한 입장이에요. 근데, 이 프레벨은 관념론자입니다. 근데 듀이는 실용주의자거든요. 실용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진리는 변한다예요. 시대마다도 다르고 장소마다도 다르다.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딱 정해서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듀이가 프레벨을 엄청 많이 비판도 했어요. 프레벨의 유치원, 프레벨의 킨더가르트는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 했지만 되게 비판도 많이 했어요. 음물 교구 자체가 실용적인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관념론적인 추상적인 교구이거든요. 요게 이제 우주의 원리를 줄여 놓은 거예요. 도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프레벨의 교육과정은 현대 유아교육과정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고 관념론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질보다 정신세계를 강조하는 거죠. 물질세계는 자꾸 변하잖아요. 정신세계는 잘 안 변하죠. 그렇죠? 관념론적 유아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일은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놀이를 실현할 수 있는 훈련받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실행한 최초의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한 사람은 프레벨이에요. 동그라미 1은 프레벨이고요. 동그라미 2에 그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사용한 나의 교구를 설명하시오. 나는 음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들께서 음물은 아는데 음물을 설명하는 거는 처음 해봐요. 뭐 이런 선생님들도 계신데 자, 음물을 설명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음물 교구 다 봤는데 뭐 저게 이제 수학 공부하는 건가? 뭐 개수 세는 거야? 뭐 도형 공부야?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교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자연의 원리, 우주의 진리 이런 것들을 이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교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구 보시면 형태, 뭐 정육면체, 그 다음에 구, 그리고 굉장히 조그만 이렇게 나무 조각들, 전부 자연물 나무로 되어 있죠. 그죠? 색칠 다양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게 천연색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익숙한 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베 교구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와요. 1번부터 쭉 나옵니다. 크기, 색,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 10가지 이런 것들은 뭐 모를지라도 기하학적 놀잇감.
자, 지금 제가 줄거드린 거 있잖아요. 이 정도를 조금 나열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설명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음물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벨은 음물 교구를 아이들한테 이제 신의 선물이다. 이래가지고 가지고 놀게 해줬고, 신의 은총으로 준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업하는 거, 아이들이 나가서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작업, 마당 쓸기라든가 뭐 이런 거 직접 하도록 해주고, 간단한 게임, 놀이, 동식물 기르기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실게요. 다는 유치원의 일과 중에서 유아들이 경험하는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의 사례입니다. 다의 사례에 나타난 인성교육의 가치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즘에 인성교육은 이제 뭐, 아니, 이게 뭔 인성교육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인성교육 이퀄 거의 가치교육입니다. 요즘에 인성교육 자료집이라고 해갖고 교사 연수 자료집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전부 가치교육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해설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 요거를 좀 기억을, 이 답은 좀 나중에 쓰더라도 선생님들께서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 가치교육. 인성교육을 다 놀이로 하고 있고요. 요즘 트렌드죠. 인성교육도 놀이로 하고 뭐 다 놀이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성교육의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전부 가치교육으로 하고 있어요. 가치교육. 그죠? 자, 우리 이제 가치교육, 사회관계 영역 시간에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문제하고 이 해설 자료는 전부 교육부 자료집에 근거해가지고, 교육부 자료집을 활용해서 문제도 내고 해설지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인성교육진흥법, 우리 본문도 예전에 제가 법 자체도 많이 보여드리고 했는데, 자,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요거를 예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협동 여기까지 이제 제시를 했어요. 법령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요거 이제 일단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 역량 요것도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에 나와요. 핵심 역량은 갈등 해결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의사소통, 갈등 해결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성교육을 통해서 더불어 살기, 배려, 존중 뭐 이런 것들을 배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가치교육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치교육의 내용과 사실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성교육의 내용을 이제 우리 이 책에서 교육부 자료집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가치교육의 내용들,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할 가치, 이런 뜻이에요. 자, 가치교육에서는 가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야, 너 친구랑 무조건 협조해야 돼. 막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치교육인데 추구해야 할 방향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하는 가치교육의 내용을 나에 대한 거, 너에 대한 거, 우리에 대한 거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건 이 책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적 가치, 나에 대한 건 개인적 가치, 나의 가치, 나의 가치관. 어렸을 때부터 나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하는 가치관.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 나와 너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 가치관 요거는 이제 개인이 중심이 돼서 나의 태도, 신념,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용기, 자기조절, 뭐 인내심, 책임 뭐 이런 걸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너에 관련된 거 관계적 가치 보시면 친구랑 나랑 어떻게 지내나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조화, 배려, 뭐 감사, 사랑, 예의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랑 너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나라, 우리 지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공동체적 가치인데 요거는 민주시민의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 가치관은 민주시민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요거는 인권, 평화, 뭐 평등, 공정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가치교육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치교육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나에 대한 거, 너에 대한 거, 우리에 관한 거, 공동체적 가치는 민주 시민 교육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애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실은 가치 교육인데
가치 교육의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치 명료화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미첼스 것도 배웠고 하몬 것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치 명료화의 방법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 이제 그 교육부 자료집에서는 가치 되돌아보기, 가치 공유하기, 강화하기 이렇게 단계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치 되돌아보기 보시면 미카엘리스, 미첼스의 요거는 이제 선택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외웠던 선택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합리적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성적으로 자기를 막 되돌아보면서 선택하는 과정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가치 공유하기. 가치 공유하기는 친구랑 같이 막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외웠던 만족, 뭐 격려, 뭐 이런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강화하기.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행동해보기. 뭐 이런 거죠. 가치를 실천해야 하는 거니까 반복적으로 실천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대화하면서 지금 이 문제의 사례는 아이들이 쭉 이야기하고 놀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선택하기, 그 다음에 가치 공유하기, 강화하기 이런 단계를 거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문에.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이런 가치 교육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가치의 종류는 크게 개인적 가치, 관계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자, 가치 교육을 선생님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 가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관, 바람직한 가치관, 특별히 민주 시민 의식과 관련된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적으로는 주로 토론, 토의하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처음에 선택하는 거죠. 미카엘리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선택, 합리적 선택. 막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 선택이 너무 뿌듯해. 나 너무 잘했어. 친구들도 잘했다. 선생님한테도 칭찬받고, 이렇게 해요. 그쵸? 그 다음에 행동하기. 반복적으로 동일한 일관성 있는 행동하기. 요렇게 이제 이런 3단계로 구성하는 것이 가치교육이죠. 기억나십니까?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 다 지문을 쭉 읽어보시고 3회 보시면은 인성교육의 가치, 개인, 관계, 공동체적 가치에 관한 토론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여기서 이 사례에 나타난 가치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좀 써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배려, 평등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배려의 내용은 장애를 가진 친구를 배려하는 거.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배려하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등. 그렇죠? 특수학급 이런 데 이제 방문하면서 장애 친구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도 나랑 같구나. 이렇게 이제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얘네 반에 방문해보고 얘는 우리 반 친구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얘는 우리 반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반 친구인데 얘는 자꾸 어디 가지? 특수학급이 자꾸 가니까 저기서 뭘 배우지? 이런 게 막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쓰시면 답이 되는데 여기 놀이 보면서 이제 아이들의 대화가 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다 답이 될 수는 있는데 이 덕목이 제대로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 여러 가지 덕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덕목이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배려라는 개념하고 선생님들이 놀이에서 찾아낸 거하고 평등이라는 개념하고 놀이에서 찾아낸 거하고 이게 연결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1번을 좀 너무 오래 설명을 했죠, 제가. 자, 2번부터는 진짜 빨리 나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2번부터 보시겠습니다.